좋은 판사, 나쁜 판사 혹은 추잡한 판사. 시민언론 민들레 상임고문 강기석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말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주권자의 일원으로서 사람은 모두가 평등해야 하며 돈이나 지위 그리고 권력의 유무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합니다. 하지만 성품이나 인격에서도 차등이 없지는 않습니다. 시민 대부분은 그저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그중 아주 극소수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 영리한 놈, 얍삽한 놈, 멍청한 놈, 비겁한 놈, 사나운 놈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평범한 우리의 삶은 큰 낭패를 보기 마련입니다. 영화 석양의 무법자의 원래 제목처럼 좋은 놈, 나쁜 놈, 추잡한 놈을 끊임없이 따져가며 누구와는 가깝게 지내고 누구는 가능한 멀리하는 것이 어쩌면 그다지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는 우리 보통 사람의 세상살이 지혜일 터입니다. 하기야 나쁜 놈들은 나쁜 놈들끼리만 가깝게 어울리며 더 나쁜 짓을 꾸미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법정의 판사는 그런 구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피고인의 피의 사실만 앞에 놓고 증거와 증언만으로 유무죄를 따져야지 피고인이 돈이 많으냐 권력자냐를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 피고인이 좋은 놈이냐 나쁜 놈이냐는 선입견을 지녀서도 안 됩니다. 죄가 밉지 사람이 미운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들 하는데 자칫 사람을 미워하다가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죄를 지을 수도 있으니 그렇습니다. 흔히 법정은 신성한 곳이라고들 합니다. 하도 이상한 판결이 많이 나와 원성이 자자해지자 법조인들, 특히 판사들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오래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판사들만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믿는 일반인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결국 불멸의 신성가족이란 해괴한 단어로까지 이어집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까지 법을 다루는 법조 3륜이 서로 도우며 영원히 망하지 않는 신성한 가족 공동체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런 신성가족들이 인간 세상에 강림하셔서 죄짓고 벌벌 떠는 인간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법정이야말로 신성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하지만 죄 지은 적 없고 죄 지을 일도 없는 평범한 시민들의 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법정은 인간들이 지은 죄를 인간들이 기소하고 인간들이 판결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곳일 뿐입니다. 판사나 검사나 변호인이나 피고인이나 법정 정리나 방청객까지도 간밤에 친구들과 술 한잔 마시고 늦잠 자고 아침에 억지로 일어나 화장실 가고 밥 먹고 부랴부랴 가방 챙겨 출근한 똑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법정이라는 말입니다. 신이 강림할 리는 없지만 재판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신이었어도 저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받아들일 만한 판결을 기대하는 것은 맞습니다. 성서에는 신이 내린 판결마저도 억울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한데 인간이 내린 판결에 대해 불만과 억울함이 생기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판결이
어수룩하고 뒤틀리기까지 한다면 피고인은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이며 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사회 정의가 송두리째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판결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도 최대한 객관적이어야 하며 절차에서 공정하고 그 논리가 분명해 최대한 많은 이해 당사자를 납득시켜야 합니다. 판사가 어떻게 그것을 담보하느냐 하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헌법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5장 제103조라는 느긋한 규정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양심입니다. 헌법과 법률은 모든 판사의 머릿속에 똑같은 문장으로 입력돼 있고 증거나 증인들도 검사와 변호인들이 요구한 대로 똑같이 법정에 제출해 돼 있습니다. 그중 어떤 증거를 채택할 것이냐, 어떤 증거를 더 신뢰할 것이냐, 법조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여부는 온전히 재판관의 선택, 즉 그의 양심에 달려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자면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이런 판사의 양심은 어떻게 분류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부류라고 저는 봅니다. 첫째, 처음 판사 선서를 했을 때처럼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 정의를 위해 헌신할 의지를 여전히 간직한 양심. 둘째, 판사의 특권을 내면화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직업인으로서의 양심. 셋째, 오로지 일신의 영달과 부귀 영화를 더하고자 아예 수구 기득권 세력에게 저당 잡힌 양심. 사람들은 비슷비슷한 사안들에 대해서 법원의 입장이 서로 다르거나 바뀔 때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개탄합니다. 특히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의 입장과 동일한 판결을 하면 그게 바로 상식이라며 손뼉을 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정의가 무너졌다고 분노합니다. 지난 금요일 이화영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9년 6개월 실형을 내린 신진우 부장판사의 판결을 접하며 많은 민주 진보 시민들이 느꼈을 감정이 바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법정은 절대 신성한 곳이 아니며 법정에 나온 검사는 물론 법대에 높이 앉아있는 판사들도 그 성분과 크기, 모양이 각각 다른 양심을 지닌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선 후 과거 사형까지 때렸던 숱한 조직사건, 간첩단 사건, 민주화운동 사건들의 재심에서 속속 무죄가 선고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그랬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2013년 9월 10일 한명숙 전 총리 2심 판결이었습니다. 2010년 12월 6일부터 이듬해 10월 31일까지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은 23차례 공판, 20여 명의 증인, 유례 드문 판사의 현장 검증을 거쳐 완벽한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 재판장 정형식은 단 3차례 공판, 검찰 측 증인 단 2명의 증언만을 듣고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유죄 판결의 이유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러저러한 증거와 증인이 있고 뇌물 공여자가 1심에서 양심 선언도 했지만 그가 검찰에서 이미 뇌물을 줬다고 진술한 검찰 조서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진우 판사의 판결은
정형식의 한명숙 판결과 판박입니다. 사건의 실체를 짐작할 만한 정황 증거는 무시하고 믿을 만한 증거는 배척하고 오히려 신뢰성 없는 증인의 증언만을 신주딴지처럼 받들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는 증언이 속출하는데도 재판 초기부터 무조건 유죄라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좌고 우면 없이 일직선으로 내다른 의혹이 역력합니다. 게다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한 것을 질책했다니 피고인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사건 조작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폭로한 검사실 연허회 술파티 의혹을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근거로 삼은 셈입니다. 이건 완전히 검사와 한 몸을 이룬 판사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돼 꼬박 2년 징역을 살았고 지금도 추징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잠시 유혹에 빠져 모해 위증에 가담했던 한만호라는 인물은 양심 선언이 오히려 위중죄가 되어 곱징역을 살고 나온 후 화병으로 일찍 죽었습니다. 그 대신 판사 정형식은 지난해 헌법재판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헌재가 안동환 검사의 탄핵 소추를 기각할 때 안 검사의 유우성 씨에 대한 보복적 공소 제기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무지막지한 판단을 내린 3명의 재판관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신이 아닌 인간, 그것도 저마다 균일하지 않은 양심에 따라 재판받아야 하니 복불복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사법 현실입니다. 그저 재판받는 사람은 좋은 판사 만나는 것이 복 중에 제일 큰 복일 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불행히도 대한민국 사법부에서는 복받을 확률이 지극히 낮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치적인 사건이 그렇습니다. 정형식의 예에서 보듯 정치적 의미가 큰 재판일수록 눈 딱 감고 편향성을 드러내는 판사일수록 보수 정권에서의 보상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촛불 시위 재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신영철 판사도 대법관에까지 올랐습니다. 최근의 경우만 보더라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조병구 부장판사, 정경심 교수에게 표창장 하나 위조했다는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한 임정엽 부장판사 등이 있습니다. 그 짧지 않은 명단에 이제 신진우 판사도 이름을 올릴만 합니다. 이 명단이 사법 정의를 위한 역행보살의 명단이 될 것이냐, 장차 대법관 혹은 헌법재판관의 예비 명단이냐의 여부는 두고 볼 일입니다. 확실한 것 하나는 정치적 사건에 대한 판결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조중동이 아우성을 쳐도 오염된 판결은 버려야 하는 것이지 받들어 모실 신성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잘못은 정치적인 힘으로 바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